신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를 내일 열기로 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쟁점 사실관계와 헌재 심판 절차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 있는 민주당 사선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님 괜찮습니다. 예. 먼저 국회 소추단 멤버로서 지난 9차례 탄핵 심판 변론기를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걸 평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탄핵 심판은 피수주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비상계엄 행위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게 위법성이 있는 행위냐. 그리고 그 행위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절차입니다. 네네. 사실은 재판 절차인데 피소유층인의 행태를 지켜보면 자기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자 오히려 그걸 판단하는 헌재를 공격하고 재판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투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심판 진행 중입니다. 이춘석 의원님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서도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많이 다릅니까? 예, 많이 다르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잘 아시다시피 본인의 직접적인 행위보다는 자기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재판 절차에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국회를 장악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행위입니다. 어느 것을 비춰봐도 그때 사건보다는 훨씬 더 위법성이 더 크고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선동화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결국에는 서부 지역을 부수는 그런 난동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도 그런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아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탄핵 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요건 충족 여부, 국회 봉쇄와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 등 5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쟁점에서 헌법 법률 위반 드러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번 심판에서 쟁점이 두고 있는 5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는 과정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생중계되는 순간에 이미 이 비상계엄이 적법하지 못하다 하는 위법성은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 절차는 소추인이 이 요건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피소추인이 거꾸로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정당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입증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그게 여러 증인이라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부정당하자 이걸 부인하는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말에 좀 전두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위법성과 또 중대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해산 시도 등과 관련해 일부 군 지휘관들 뭐 혹은 일부 간부들, 고위 간부들의 증언이 뭐 엇갈린다 이렇게 여권 쪽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가 4개나 된다, 뭐 장소가 어떻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대세엔 지장 없다고 하지만 여튼 그런 거 하나하나가 꼼꼼히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여권에서는 하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뭐 수방사령관의 발언이 뭐 여기에서는 또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탄핵 헌재가 판단을 하는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별 증인들의 구체적인 증언이나 네. 그 증인들이 쓰는 용어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은 극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피소 주인도 뭐 내가 중앙선거관리를 가봐라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자백하는 부분들이 이미 있고요. 네. 또 이 대부분의 증인들이 그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건 변호인 입휘하에 다 사인을 한 조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서 절차하는 여러 청문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다 생생하게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진술이 올 것이냐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이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용어가 달라졌다, 내용이 변했다. 이것은 사실은 기억력도 희미할 뿐만 아니라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앉아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각하면 바로 지적하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헌재의 증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극히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이 입증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재판정에서 국회 측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내일 이제 10차 변론기일에 와서 증언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그 검찰 조서 내용 공개와 관련해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이걸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 부분이 증거 채택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염려하지는 않았고, 네.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또 피소주인 측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하는 부분을 걱정했는데 조지호 증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도 출석하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조지호 청장이 이미 검찰 과정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때도 변호인이 참여해서 사실이 맞다라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조지 증인에서 나올 부분,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네. 증거 자체가 조지호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도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한 사람의 증언이 좀 탄핵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아마 조지호 증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아마 진실을 좀 정확히 밝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후 3시부터 내일 그 변론기일은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 이제 형사재판, 구속, 취소 신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이제 뛰게 됐는데 형사재판, 구속, 취소 신문에도 또 윤 대통령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길 변경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만 1시간 늦춘 그렇게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게 하루에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재판받으라는 건 사법 갑질이다. 사실상 방어권
봉쇄에 해당하는 정치 테러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뭐 김기현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진 특권을 부여주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에 응하거나 체포에 응하거나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부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저는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하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나중에 또 질문사항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또 헌재 판단은 언제쯤 내려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쭉 그 헌재 참여해서 재판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 현재 재판소는 이 상태, 이 내란 상태,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종결해서 이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강한 의지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마 내일 증인 절차를 마치면 아마 변론 종결까지 마지막 추후 변론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저는 한 길 정도 더 잡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한 2주 정도 뒤에 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애단해 보는데요. 그러면 한 3월 한 중순경 네. 둘째 주 정도에 계산해 보면 대충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춘석 의원님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한다.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하고 있다. 면서 헌재 판단에 대한 불복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100% 있다고 보고요.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네. 국민의힘이 이 공당으로서 져야 할 헌법적 질서를 저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데드라인 상에 서 있다. 더 이상 넘으면 공당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하기 때문에 해산 절차라든가 이걸 청구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의 행위를 보면 또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뭐 30분 이상이 헌재를 찾아가서 또 항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의원들의 의사지 우리 당과 관련 없는 거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내대표도 직접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개인적 의사에 불과하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잘못하면 정당의 해산 절차도 갈 수 있다 하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자꾸 당과 선을 긋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미 그렇게 하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행위는 사실은 이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 보수층을 결집해서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헌재의 재판 결과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공격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야만 자기들이 주장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고 또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탄핵 반대 시 규모 크고 또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주장도 널리 이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뭐 극우다, 뭐 극우 시위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시위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또 스펙트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그 탄핵 반대 시위에 다 나가면 어떤 한 덩어리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그 배후에는 분명히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장 저희한테 항의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쪽은 저렇게 세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현장에 나와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세게 공격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세게 맞당을 했을 때 네.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를 극히 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서 감정이 격화돼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피소인 측에서 네. 또 보수 측에서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야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회도 자제하고 발언의 수위도 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는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명히 그 책임을 묻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민주당 주도로 지금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에를 전제로 한 잠재적 차기 후보들에 대해를 겨냥한 이게 대선용 아니냐. 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대선 고속도로용 아니냐 이런 표현도 여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당 측의 항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지난번 재무질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네네.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 명태균 사건이 수사에서 재판에 넘어간 날이 12월 3일이고 이번 비상계엄이 일어날 날이 12월 3일입니다. 네. 우연치고는 사실은 대단한 우연인데 이 과정을 쭉 지켜보고 지금 수사 상황을 밝혀지는 걸 지켜보면 이 명태균 사건하고 비상계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번에 서울경찰청장도 헌재에 출마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부분도 분명히 개인적인 저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핸드폰도 압수하고 다른 것도 다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세게 주장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해요. 근데 저는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부부는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네, 넘겨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네. 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육당이 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특검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 이 특검에 의해서 임명된 공정한 특검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치적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탄핵 소추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춘석 의원님이 이것도 관여를 하세요? 아니 저는 뭐 관여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너무 과중한 거죠. 그래서 여튼 이거는 딴 분들이 맡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과반이냐 200명이냐 이거 갖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게 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석상으로는 네. 그 절반이면 된다 하는 우리는 법적 자문을 받았고 예. 우리 국회 측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할 때 사유를 삼을 때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향한 행위를 탄핵 사유에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네. 총리로서 향한 행위 중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나올 것을 염려해서 네.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들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200석이 아니라 150석도 맞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유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거란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이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이런 또 비판을 해요. 이재명 대표 발언이 너무 자주 바뀌고 오락가락하고 대선용 표를 얻기 위한 행보 아니냐. 심지어 이거 속임수다. 이렇게 뭐 여권에서는 규정하기도 하고. 이런 지적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평상시 옆에서 본 이재명 대표는 네. 사실 이념적으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네. 굉장히 실용 노선을 취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국민의 삶을 바람질 것이냐 아니냐. 우리 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선이 아니라 이 비상계엄에 의해서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어난다면. 네네. 그런데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기 사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위신유도 추락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서민들도 어렵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것이 나라를 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국민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두고 네. 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정책 외에도 민주당이 저런 것도 주장해 하는 정도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는 우클릭했다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수하고라도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클릭했다. 그 당장은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 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런 가운데 당내 비주류 인사들 움직임도 여기저기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연대 플랫폼도 출범을 시켰고요. 자, 만약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거 이제 3월 중에 나올 거란 관측은 나오는데 만약에 이건 뭐 그야말로 가정입니다. 그 결과가 1심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렇다면 의원님 보시기엔 민주당의 차기 대권 역학구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큰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요? 민주당은 예. 사실은 대선이 하게 되면 우리 당원 당규성으로 경선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능력 있으신 분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생기기도 전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제살깎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정권을 창출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네. 우리 민주당에서 비주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충분히 식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언론 쪽에서 일정 부분 과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네. 더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소추단에서 또 일하고 있는 민주당 사선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